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올림픽 파크텔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4일 저녁 8시 47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지 248년이 된 날입니다. 제 248주년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서울올림픽 파크텔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서울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바로 북쪽변에 접해 있는 서울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자, 서울올림픽 파크텔 간판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독립선언 248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의 독립전쟁과 또 독립선언일이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역사의 시작은 1620년 영국의 종교 박해로부터 미국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한 게 1628년이니까 지금부터 404년 전인데요. 자, 미국의 역사의 시작점은 1620년으로부터 올해 2024년까지 404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에는 그야말로 영국의 식민지 상태였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인들이 독립을 해야겠다 그런 열망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게 1775년 4월 19일인데요. 미국의 보스턴의 북서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렉싱턴 콩코드 전투, 그게 독립전쟁의 첫 총성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 미국 식민지인들에 대하여 다양한 조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니까 그것을 차별을 철폐해라 라는 취지의 운동을 하는 분위기였을 뿐이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그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영국이 식민지에 대해서 차별적 조세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 과도한 지나친 조세 정책 횡포를 부린 것에 대해서 그걸 철폐해라 라는 그러한 운동 차원이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1775년 4월 19일에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고 그날을 기념해서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1897년에 시작해서 지금 127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었던 렉싱턴 콩코드 전투 그날, 그게 1775년 4월 19일인데요.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그날은 매사추세츠주의 주도인 보스턴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그 렉싱턴 콩코드 전투는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을 애국의 날, 즉 패트리어트 데이로 지정을 해가지고 법정 공휴일 주 전체가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법정 공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그날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이 1897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127년의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자, 그리고 독립전쟁이 이제 발생이 되니까 이제 대륙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식민지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영국군에 대항해서 우리 식민지인들이 싸울 것인지를 논의를 하게 됐는데요.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독립전쟁의 초창기, 독립전쟁이 1775년 4월 19일에 시작해서 1783년 9월 1일 파리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약 8년 정도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 기간의 초반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아예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차별적 조세 정책을 철폐하는 그런 운동을 하자, 뭐 그러한 수준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듬해인 1776년 드디어 독립선언이 있었던 연도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이 있는데요. 그 해의 1월 달에, 즉 1776년 1월에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글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상식, 영어로는 커먼 센스죠. 한글로는 상식, 영어로는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제목의 팜플릿 47페이지짜리 47페이지짜리 팜플릿, 제목은 커먼 센스, 상식이란 뜻인데요.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영국으로부터의 차별적 조세 정책을 철폐하는 그 운동을 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예 우리 식민지인들이 영국으로부터 아예 독립을 하자. 자, 올림픽공원에 전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에 있는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에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 롯데월드 타워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예 독립을 하자, 그게 상식이다 라는 취지의 글인 겁니다. 자, 우리 식민지인들이 영국의 조지 3세의 통치하에 억압받고 지배받는 굴종적 그런 삶을 살 게 아니라, 아예 영국으로부터 우리 식민지인들이 독립해 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주권 국가를 건국하자, 그게 상식이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 글을 발표한 분이 토머스 페인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1776년 1월에 발표했고, 그 글은, 그 책자 47페이지짜리 팜플렛 책자는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식민지, 미국,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 각 가정의 대부분 그게 배포가 됐을 정도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던져준 그 메시지처럼 우리 식민지인들은 아예 독립을 해야 된다.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국왕 조지 3세의 지배하에 굴종적 생활을 할 게 아니라 아예 독립을 해야 된다. 그게 상식이다.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이제 전쟁의 성격이 독립전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약 8년 정도의 미국의 독립전쟁이 전개되는데요. 초창기에는 식민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강의 대영 제국의 영국군이다 보니까 미국,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영국군을 상대로 싸우는 게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걸 만회한 계기가 된 게 뭘까요? 바로 프랑스가 도와준 겁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는 영원한 그 맞수,
호적수 관계이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에도 백년 전쟁이라고 해서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 백년 전쟁을 치렀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것을 우리가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간에 치러졌던 그 백년 전쟁, 그 백년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앙숙인 거죠. 그래서 미국 식민지인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것에 대하여 프랑스는 많은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립전쟁 후반에는 미국 식민지인들이 프랑스의 도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을 압도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전환이 돼서 결국은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독립전쟁 발발 8년 만인 1783년 9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 조약을 맺어서 결국은 미국을 독립하는데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783년에 국제사회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자, 그게 미국의 독립전쟁의 과정입니다. 1775년 4월 19일에 렉싱턴 콩코드 전투에서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고, 이듬해인 1776년 1월에 토머스 페인의 상식, 커먼센스가 발표되면서 독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상식이다 라는 공감대가 전 식민지인들 사이에서 전파가 됐고, 그래서 그해 1776년 7월 4일에 드디어 독립선언을 합니다. 독립선언. 그래서 올해가 오늘이 독립선언 248주년인데요. 자, 독립선언을 했던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한 3위 5인방이 있습니다. 5인방. 미국의 오늘이 독립선언 248주년인데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했던 5인방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 나중에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또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 또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한 벤저민 플랭클린, 그 다음에 로버트 리빙스턴, 로저 셔먼, 이상 5사람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해서 지금의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죠. 그게 1776년 7월 4일이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248년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미국 독립선언 248주년인데요. 그때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했던 5인방이 다시 말씀드리면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벤저민 플랭클린,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이상 5인물인데요. 자, 미국에 있어서는 독립기념일이 최대의 국경일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의 날이란 뜻이죠. 인디펜던스 데이 해가지고 미국에 있어서는 독립기념일이 최고의 국경일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했던 5인방, 나중에 그 인물들이 다 미국 건국 초창기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 존 애덤스는 나중에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되고,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벤저민 플랭클린은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자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저 셔먼은 특별한 역할을 하진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반면에 로버트 리빙스턴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1803년에 1803년이면 독립선언으로부터 2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776년으로부터 27년이 지난 1803년에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 대륙, 지금의 미국 대륙 전체 중에 중간 부분에 있는 미국 대륙의 중간에 있는 지금 미국 대륙 영토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 미국 대륙의 중간 부분에 있는 지역이 과거에는 루이지애나였습니다. 루이지애나를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때 그 당시에 프랑스의 지배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루이지애나 지역을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루이지애나가 50개 주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루이지애나 주의 면적은 좁지만 그 당시에 1803년 그 당시에는 루이지애나라는 게 지금의 미국 대륙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지금의 미국 대륙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그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금 미국 대륙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광활한 지역을 불과 1,500만 달러만 지급하고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요. 그때 매입할 당시에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가 바로 독립선언서 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명인 로버트 리빙스턴이 그 당시에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였던 그 로버트 리빙스턴이 루이지애나 지역 매입 협상을 했고요. 또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멀로를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제임스 멀로를 또 프랑스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는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 로버트 리빙스턴과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인 제임스 멀로, 그 제임스 멀로가 나중에 미국의 5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표는 로버트 리빙스턴, 그 다음에 제임스 멀로였고요. 프랑스의 협상 대표는 탈레랑이었습니다. 탈레랑. 자,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프랑스는 그 루이지애나의 항구인 뉴올리언스 재즈의 본고장이죠. 뉴올리언스 이쪽만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그 당시 지배자 나폴레옹은 루이지애나 지역 전체를 지금의 미국 대륙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미국 대륙의 중간 부분에 그 광활한 땅 전부를 다 매입하라라고 역제안을 해서 결국은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요. 그게 1803년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 여름이니까 정확하게 221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21년 전인 1803년 여름에 바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를 주고 루이지애나 지역, 지금의 미국 대륙 전체 중에 가운데에 있는 미국 대륙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광활한 영토를 매입을 해서 기존 영토를 2배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의 일부만 보입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이 가리고 있어서 그 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일부만 보이는데요. 자,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 하룻밤 숙박료가 약 45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존 영토가 2배로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그처럼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횡단보도 건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존 애덤스는 2대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벤저민 프랭클린은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리빙스턴은 루이지애나 지역을 매입할 당시에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로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로저 셔먼은 제가 특별한 역할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머지 4사람은 큰 역할을 했었었고, 그 중에서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가장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중에 핵심이었던 존 애덤스와 존 애덤스와 토머스 제퍼슨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자, 갈등을 겪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보다 나이가 8살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미국 독립기념일 50주년, 미국의 50주년 독립기념일에 같은 날 사망을 합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1743년생이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그보다 8살이 많으니까 1735년생이죠. 자, 그런데 그 두 분은 독립기념일 50주년이었던 1826년 7월 4일에 같은 날 사망을 하는데요. 토머스 제퍼슨이 존 애덤스보다 약 몇 시간 빨리 사망을 하긴 하지만 같은 날 1826년 7월 4일 제50주년 독립기념일에 같은 날 사망을 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는데요. 자, 그들은 미국 건국 초창기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었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취임해서 4년 임기를 2번 하고 1797년에 임기를 마치고 국민들이 더 하라고 하는데도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직에서 1797년에 물러났는데요. 조지 워싱턴은 $1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죠. 그 후임이 바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1797년부터 1801년까지 4년을 하는데 존 애덤스는 연임에 실패해서 4년밖에 못하죠. 그런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나중에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고요. 또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 초대 재무장관을 했던 인물이 알렉산더 해밀턴이고 나중에 $1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되고요. 또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했던 인물이 바로 나중에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그 다음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바로 나중에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존 애덤스는 이제 연방주의자고 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인데요. 자, 연방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친영반불입니다. 영국과 친하고 프랑스와 좀 거리를 두는 친영반불. 연방주의자들은 친영반불이고요. 반면에 반연방주의자들은 반영친불입니다. 반영친불. 그러니까 반연방주의자들은 반영친불이니까 프랑스와 가깝고 영국을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자로 친영 반불이었고 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로 반영 친불이었습니다. 반영 친불.
자, 그런 식으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같은 날 돌아가신 겁니다. 1826년 7월 4일에 제 50주년 독립기념일에 1826년 7월 4일에 같은 날 돌아가신 겁니다. 존 애덤스가 8살이 더 많긴 하지만 돌아가신 날짜는 이제 같은 날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뛰어가는 곳이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 사이에 송파대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북쪽 방향 잠실역과 잠실대교 남단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남쪽 방향 성남 방향입니다. 경기도 성남 방향. 빨리 와서. 자, 이제 횡단보도를 다 건넜습니다. 자, 그래서 그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그 당시 부통령이었고 나중에 3대 대통령인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국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그래서 2대 대통령은 참고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자, 첫째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부자 관계고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고요.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오촌 당숙과 조카 관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는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와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부자 관계입니다. 이상 미국의 역대 45명의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가문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 서로 부자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서호 잠실 석촌호수 서호에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산책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또 반대로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 자, 촬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 애덤스 2대 대통령과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 182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50주년일에 같은 날 돌아가시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1826년 7월 4일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98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98년 전인 182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선언 50주년일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같은 날 돌아가시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이 2024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248주년인데요. 제 248주년 미국 독립선언일을 맞이해서 미국에 있어서 독립기념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제가 미국의 독립전쟁과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그 독립선언 50주년 때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같은 날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어느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냐면 2대 대통령과 6대 대통령은
부자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은 두 분 다 아들이나 아버지나 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고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인데요. 두 분 다 2대 대통령, 6대 대통령 두 분 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이런 분들은 다 연임에 성공을 해서 4년 임기 2번 8년을 다 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2대와 6대는 부자 관계인데 두 분 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임기 4년 만료 이래, 임기 바로 만료 이래 하도 그 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자신은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니까 임기 만료 이래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을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들도 다 임명을 해버립니다. 자, 미국의 사법부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종신제지 않습니까? 종신제. 임명되면은 우리나라는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인데요. 미국의 대법원장, 대법관은 종신제 죽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임기 만료일에 한밤중에 임기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한밤중에 새로운 내각 강요들을 다 장관들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존 애덤스 측근들로 다 알박기를 해버린 겁니다. 마셜 연방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각 행정부처의 장관들을 존 애덤스 측근들로 다 알박기 임명을 하는 그러한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자, 이상 미국 독립선언과 관련된 그런 재밌는 말씀 해드렸고요. 참고로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이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 지폐 초상화 주인공이 1달러 지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달러 지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지폐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는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50달러 지폐 주인공은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지폐는 벤저민 플랭클린입니다. 벤저민 플랭클린. 자, 그래서 그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주인공들을 보면 5사람은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고요. 나머지 2사람은 대통령을 역임하지 못했지만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10달러 지폐의 주인공,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독립선언서의 공동 기초자인 벤저민 플랭클린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 로버트 리빙스턴, 벤저민 플랭클린, 로저 셔먼 5인방인데요. 그 중에 세 사람은 아니군요. 자, 그 5사람 5인방 중에 토머스 제퍼슨은 2달러 지폐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벤저민 플랭클린은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로버트 리빙스턴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구입 관련할 때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로서 맹활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존 애덤스는 지금까지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로저 셔먼은 특별한 역할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미국 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서도 2달러 지폐의 주인공 2달러를 우리가 행운의 2달러라고 칭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우리가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2 지폐를 행운의 $2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2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인데요. 왜 $2 지폐를 행운의 $2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유력한 설이 바로 1960년대 미국 영화 중에 상류사회란 영화가 있습니다. 상류사회. 그 1960년대 개봉된 미국 할리우드 영화 상류사회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출연했던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으로부터 행운의 $2를 선물 받고 나서 나중에 그게 행운이 돼가지고 프랑스 남동쪽에 있는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즉 그 상류사회 영화에 출연했던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으로부터 행운의 $2를 선물 받고 나서 프랑스 남동쪽에 있는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되는 행운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2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 행운의 $2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자, 현재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36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4일 밤 9시 21분입니다. 달리기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독립선언 248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있고요. 지금 비추고 있는 이 도로가 송파대로입니다. 송파대로. 그 다음에 건너편이 동호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반대로 이쪽이 서호고요.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자, 지금 비춰드리는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호와 반대로 이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송파대로가 이렇게 뻗어 있고, 송파대로 남쪽으로 약 8km 가면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인데요. 그곳에서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가 만납니다. 반대로 송파대로 북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전방 약 400m 지점에 잠실역이 있고, 또 전방 약 1km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이 있습니다. 자, 저도 밝은 데서 비춰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송파대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송파대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빗방울이 아까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출발할 때 빗방울이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때 출발할 시점에만 떨어졌고 오는 내내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촬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248주년을 맞이해서 그 미국의 독립선언과 관련된 재밌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독립선언서의 공동기초자 5인방, 또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그 다음에 5인방 중에 두 분인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서로 악연이었고 앙숙이었는데요. 돌아가신 날짜가 우연하게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독립선언 50주년이었던 1826년 7월 4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같은 날 돌아가시는 운명을 맞이했고요.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신 지 서거 198주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198년 전인 1826년에 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혹서기 폭염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4일 저녁 9시 26분입니다.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고요. 자, 서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